가보자. 핵산 봐봐. 핵산이라는 건 뭐라고? 유전물질이야. 유전물질이야. 갖고 뭐가 있다? DNA하고 RNA가 있어. 둘 다 핵 속에 있는 산성물질인 줄 알았더니 그래갖고 뉴클레어 애시드야. 갖고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도 있어. 세포질에도 있다. 봐. 그래갖고 DNA가 뭘 하니? 얘가 핵 속에 뭐가 돼갖고 유전 정보를 저장한단 말이야. 저장하고 RNA가 이 유전 정보를 갖다가 전달하고 뭐에 가냐면 단백질 합성에 관해. 그래갖고 RNA가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RNA는 메신저 RNA가 있어. 얘가 유전 정보를 메신저 전달한단 말이야. 얘가 유전 정보를 전달해. 그리고 트랜스퍼 RNA가 있어. 뭐냐면 얘는 이제 이 유전 정보대로 운반 RNA야. 운반. 아미노산을 잡아. 갖고 아미노산을 펩타이드 겹으로 연결해가지고 이제 리보솜 RNA가 라이보솜 RNA가 있어. 얘가 이 아미노산을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해가지고 단백질 합성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갖고 우리 있잖아 코로나 바이러스 있잖아 백신이 mRNA 기통이다. 백신 mRNA 기통.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보자. 핵산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유전 정보 전달 및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물질로 DNA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RNA가 유전 정보 전달하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그리고 핵산의 기본 단위가 있어. 기본 단위, 핵산의 기본 단위 꼭 알아야 된다. 기본 단위가 뭐 있어? 뉴클레오타이드야. 뉴클레오타이드야.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타이드인데 얘는 인상, 당, 염기가 1대1로 결합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인상, 당, 염기가 1대1로 결합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보자. RNA와 DNA에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는 당과 염기의 종류가 달라. 봐봐. 자, DNA는 봐봐. 자, 뭐 있냐면 인산, 당, 염기가 있는데 이렇게 있어. 뒤에는 인산, 당, 염기가 있어. 근데 봐봐. 이게 탄소가 5개 있는 5탄당이다. RNA는 봐라. 얘도 인산, 당, 염기가 있는데 자 여기서 봐라. 얘는 산소가 하나 붙어있어. 산소가 하나 붙어있어. 그래갖고 라이보스라고 해. 당. 라이보스야. 근데 얘는 산소가 하나 떨어져 나왔어. 그래갖고 디옥시야. 디옥시라이보스. 즉 D란 건 빠졌다는 뜻이야. 옥시, 산소가. 이게 라이보스에서 산소가 하나 빠지면 DNA 당이 되는 거야. 그리고 산소가 하나 붙으면 RNA 당이 되는 거야. 그래갖고 라이보스라고 해. 그리고 얘는 산소 하나 빠졌다 해서 디옥시라이보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의 종류가 틀려. 그리고 염기의 종류가 다르단 말이야. 염기가 뭐 있어?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 있어. 근데 얘는 아데닌, 염기가 구아닌, 사이토신 그게 아니야. 타이민이 아니라 유라실로 바뀌어. 그러다 보니까 얘도 뉴클레오타이드가
몇 종류가 있는 거야? 4종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얘도 선생님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똑같잖아요. 근데 당이 틀려버려. 그러니까 얘도 뉴클레오타이드가 몇 종류가 있는 거야? 각각 4종류씩 있는 거야. 당이 틀리니까. 당이 얘는 디옥시리보스고, 그 다음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 붙어. 그러면 4종류야. 얘도 당이 틀려. 라이보스고.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이니까 둘 다 뉴클레오타이드는 DNA도 4종류고 RNA도 몇 종류다? 4종류야. 5종류가 아니라 합이 8종류야. 가까이 틀리다. 그래갖고 당하고 염기가 틀리기 때문에 요 DNA와 RNA의 뉴클레오타이드는 4종류씩이야. 응? 그래가지고 DNA는 당이 디옥시라이보스고, RNA는 당은 라이보스다. 그리고 염기는 DNA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 있어가지고 DNA는 염기가 다른 4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되고, 그리고 RNA도 염기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이 있어. 그리고 RNA도 염기가 다른 4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된다. 근데 잘 봐, 이제 얘들아. 그러면 이때 이 뉴클레오타이드의 헥산의 형성 보자. 이게 시험 문제다. 헥산의 형성 봐. 헥산의 형성 봐봐. 이렇게 돼 있어. 인산, 당, 염기가 돼 있는데 한 인산이 다음 당이 인산하고 또 연결되어 있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가 붙어. 그래 이걸 뭐라 그래? 이 사슬을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폴리라는 건 여러 개라는 뜻이야, 얘들아. 나선 하나가 생겨. 그리고 여기도 나선이 하나 생겨. 이렇게. 그래서 DNA는 몇 중 나선이야? 2중 나선이야. RNA는 단일 나선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붙어. 그러니까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가 보이잖아. 그래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 그 사슬을. 근데 DNA는 이 사슬이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어. 그래서 이중 나선이라고 했고, RNA는 이 사슬이 하나만 있어. 근데 이게 인산이야. 이게 당이고, 이게 염기야. 근데 얘들아, 인산하고 당은 무슨 결합되어 있다? 공유 결합되어 있다. 그리고 얘들은 위치가 안 바뀌어. 바깥쪽에만 있어. 그래서 얘들을 뭐라 그러죠? 인산 당골격이야. 그리고 안쪽에 염기가 배열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얘들은 무슨 결합이 되어 있어? 얘들은 상보적 수소 결합을 한다. 상보적 수소 결합. 왜 그러냐? 상보적 수소 결합이냐? 여기에 아데닌이 오면 상대방은 무조건 타이민이 오게 돼 있어. 여기에 구아닌이 오면 상대방은 무조건 사이토신이 오게 돼 있어. 이렇게 결합되어 있단 말이야. 이것들이 상호 보완적 결합이야. 그러다 보니까 상보적 결합이라고 그래. 아데닌이 오면 무조건 타이민이 와야 돼. 타이민이 오면 무조건 아데닌이 와야 돼. 반대쪽에. 그리고 구아닌이 오면 반대쪽은 사이토신이 와야 돼. 그러다 보니까 한쪽을 알지. 염기서열을 알지. 그러면 염기서열, 다른 쪽의 염기서열도 알 수 있어. 얘들이 대비되기 때문에. 그래갖고 얘는 2중 수소결합, 얘는 3중 수소결합이야. 그럼 누가 결합력이 더 세냐? 공유결합하고 얘가 더 세.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DNA의 유전정보를 복제할 때 이 부분이 끊어지는 거야. 약하니까. 염기의 결합이 끊어져갖고 이 염기 서열을 갖다가 RNA가 복제해가는 거야. 이해됐어? 이 결합이 약하다. 이 결합이 약해. 이해됐지? 봐봐. 그래가지고 헥산의 형성은 한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결합하면서 이 결합이 반복되어 긴 사슬 모양의 뭐가 된다?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되는 거야. 이때 인산하고 당의 결합은 두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인산 사이 무슨 결합이라고? 공유결합되어 있다. 그리고 얘들은 바깥쪽에 위치하면서 안 변해 위치가. 그래서 인산당 골격이라고 하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형성은 당으로 디옥시리보스를 가진 뉴클레오타이드가 반복 연결되어 DNA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형성되고 라이보스를 가진 뉴클레오타이드가 반복적으로 연결되면 RNA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되는데 DNA는 몇 중 나선? 사슬이 두 개야. 이중 나선이라고 해. 근데 RNA는 뭐라고? 이 가닥이 한 가닥이야. 한 가닥이다. DNA는 RNA는 그리고 이 염기의 서열이 결정은 어떤 염기를 가진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 서열이 결정된다. 그래갖고 다양한 염기 서열을 가진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형성된다. 그럼 보자. RNA 종류에는 두 종류가 있어. DNA하고 RNA가 있지. 근데 DNA는 DNA는 뭐 한다고? 유전 정보 저장한다. 갖고 유전자 설계도니까 어디에 있어? 핵 속에 있어. 그리고 얘가 DNA는 몇 중 나선? 2중 나선이다. 근데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해. 그리고 전달 및 단백질 합성이 관련해. 그리고 얘는 단일 나선입니다. 봐라. 거기 나왔지. DNA는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꼬여있는 이중 나선 구조고 당은 디옥시 라이보스야. 그리고 RNA는 그냥 라이보스야. 그리고 얘는 염기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 있고 그리고 기능은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그래갖고 그 이 유전 정보대로 생물의 형질이 발현이 돼. 그리고 RNA는 한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이루어진 단일 가닥의 구조다. 그리고 당은 라이보스고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이다. 그리고 얘가 유전 정보를 갖다가 전달 및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이해됐지? 그리고 봐라.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는 DNA가 야 준서야 몇 종류야? 네 종류야. 네 종류. RNA가 몇 종류야? 세영아. RNA는 뉴클레오타이드가 몇 종류야? 네 종류야. 왜? 둘 다 당하고 염기가 틀려. 그러니까 당이 DNA는 디옥시 라이보스고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있으니까 네 종류가 있어. 그리고 RNA는 당이 라이보스고 아데닌, 구아닌, 염기가 사이토신, 유라실이 있어. 그러니까 각각 네 종류야. 당하고 염기가 틀리기 때문에 네 종류씩이다. 넘겨. 이거 봐라. 선생님이 말했다. 이거 시험 잘 나온다. DNA의 구조적 특징과 규칙성 봐봐. 뉴클레오타이드의 모형을 이용하여 DNA의 분자구조 모형을 만들고 DNA의 구조적 특징과 규칙성을 알아본다. 자, 이때 인산하고 당은 바깥에 위치하면서 위치가 안 변하니까 뭐라고 한다고? 인산 단골격이라고 해. 그리고 안쪽에 염기가 상호 보안 쪽으로 있어. 그래갖고 상보적 수속이라고 그래. 그러면 얘는 무조건 아데닌은 누구하고만? 타이민하고 이중 수속이라고 해.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만 삼중 수속이라고 해. 그래서 그리고 누가 결합력이 세다? 공유 결합이 수소 결합보다 더 센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끊어져. 이제 봐봐. 여기 이제 핵 속에 핵은 이중막이다. 핵공이 있어. 그러면 DNA가 이렇게 있는데 RNA가 핵공을 통해서 들어가.
갖고 이 중에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을 복제해요. 근데 한 가닥에 복제하는데 이게 결합이 더 세니까 여기가 끊어져. 갖고 여기가 끊어지면서 이 염기 서열을 갖다가 RNA가 복제를 합니다. 염기 서열이 뭐다? 이게 염기 서열이 여기서 유전정보 결국에. 그래서 이 결합이 약한 수소 결합이 끊어지면서 이 염기 서열이 드러나. 그러면 RNA가 이 염기 서열 복제해가. 즉 염기 서열에 뭐가 저장되어 있다? 유전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이해됐니? 어? 야, 이건 무슨 결합이라고? 인산하고 당은? 이게 무슨 결합? 공유결합이야. 원자 간의 결합이야. 그리고 야, 얘 염기끼리는 뭐라고? 수소결합이야. 분자 간의 결합이야. 그러면 누가 더 세다고? 얘가 더 세. 공유결합이 더 세.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안 끊어지고 여기가 끊어져. 그러면 이제 RNA가 이 염기서열을 복제해 가는 거야. 왜? 이 염기서열에 유전정보가 있습니다. 이해했어? 보자. 자, DNA 구조적 특징은 봐라. 자,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나선형으로 꼬여있는 이중나선 구조다. 그리고 한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결합하여 나선 바깥쪽에 당 인산 골격을 이룬다. 그리고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네 종류가 있으며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나선 안쪽에 향해 있어 향해 있는 염기 사이의 수소 결합으로 연결된다. 염기 사이의 결합은 뭐라고? 상보적 수소 결합이다. 아데닌은 누구하고만? 타이민하고. 구아닌은 누구하고만? 사이토신하고만. 근데 이게 이중 수소 결합이고 얘가 삼중 수소 결합이야. 얘는 두 팔 벌렸잖아. 얘는 세 손 잡아. 그리고 그러면 DNA의 규칙성이 있다. DNA 구조에 나타나는 규칙성은 뉴클레오타이드가 규칙적으로 결합하고 있으며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상, 당, 염기가 1대1대1로 비율로 결합한다. 그리고 인상, 당은 DNA 바깥쪽이 있고 염기는 DNA 분자의 안쪽에 배열되어 있는데 이게 더 세다 그랬다. 공유결합이. 그러다 보니까 이 수소 결합이 끊어져. 갖고 RNA가 이 염기 서열을 복제한단 말이야. 왜? 이 염기 서열이 유전적으로 됐어. 이해됐어? 그리고 봐. 이때 자 염기 결합에서 나타나는 규칙성 상보 결합이라고 해. 상호 보완적 결합이라고 해. DNA를 이루는 두 가닥의 뉴클레오타이드에서 각 가닥의 염기는 특정 염기하고만 결합한다. 아데닌은 항상 타이민하고만,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 상보적 결합을 한다. 그러면 봐봐. 얘가 14%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얘도 몇 퍼센트가 있어? 14%. 염기 구성이니까. 그러면 나머지 두 개를 합해갖고 50%가 돼야 되니까 얘는 몇 퍼센트가 있어야 돼? 36%. 그러면 얘도 36%. 합이 100%. 이렇게 비율을 알 수 있어. 하나의 비율을 알면 나머지 비율을 다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얘는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얘가 14%면 얘도 14%. 둘이 합해갖고 50%가 돼야 되니까 얘는 몇 퍼센트? 36%가 된다. 그럼 나머지 얘도 사이토신도 36%. 이해됐지? 그러니까 한쪽에 염기 서열만 알면 봐봐. 한쪽에 염기 서열만 알면 자 뭐라고 나오냐면 AGCT 그리고 ATCGA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편 거는 상호 보완적이라 있지. 그럼 뭐가 돼야 돼? 반대편 거는 이제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 아데닌, 타이민,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이렇게 상호 보완적이다.
야, 아데닌은 누구하고만 결합한다고? 타임이라고.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 그러니까 대응을 하는 거죠. 이해됐어? 그래서 DNA 이중 나선을 이루는 두 가닥의 폴리누클타이드 중에 한 가닥의 염기서를 알면 다른 가닥의 염기서를 알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상호 보완적이니까. 그리고 봐라, 거기 봐봐, 여기 이게 봐봐, 금방 설명한 게 나와 있다. 여기 보면 자, DNA 이중 나선은 봐라, 여기 봐봐. DNA 이중 나선은 나선에서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의 염기 조성 비율은 각각 같다. 아데닌이 타이민하고 같고 구아닌이 사이토신하고 같아. 이중 나선에서 아데닌의 비율이 19%면 타이민도 몇 퍼센트? 19%여야 돼. 그러면 아데닌하고 구아닌하고 왜 눈이 가려워? 아데닌하고 타이민하고 아데닌하고 구아닌하고 합해갖고 50%가 돼야 되니까 구아닌은 31%, 사이토신도 31%가 돼.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이 퍼센트 물어보는 거 이해됐지? 덥냐? 그리고 야, 수소결합이라는 게 뭐냐면 한 분자에 있는, 야, 이게 수소결합이야.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한 분자에 있는 이 수소하고 다른 분자에 있는 산소하고 이렇게 결합된 게, 이게 수소결합. 이게 수소결합. 수소결합은 분자 간의 결합이야. 근데 공유결합은 원자 간의 결합이야. 그러니까 원자 간의 결합이 훨씬 센 거야. 그래서 옆에 나왔어. 봐봐. 수소결합은 여기 나왔어. 한 분자에 있는 이렇게 수소하고, 봐봐. 수소결합은 질소, NOF 등 전기 융성도가 큰 원자에 직접 결합된 수소 원자와 근처의 다른 분자의 NOF 사이에 생기는 정전기적 인력으로 공유결합에 비해서는 매우 약하다. 근데 분자 결합 중에서는 좀 센 편이야. 근데 공유결합에 비해서는 훨씬 약해. 한 분자에 있는 수소하고 다른 분자에 있는 NOF, 산소하고 결합, 이게 수소결합. 근데 공유결합에 비해서는 매우 약해.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끊어집니다. DNA 유전정보 복제할 때, RNA가 복제할 때 여기가 끊어져. 이 결합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갖고 RNA가 이 염기서열을 복제해 간단 말이야. 염기서열이 유전정보니까. 이해됐지? 그리고 봐라. 제일 밑에 봐봐. 야, 그리고 궁금해 봐봐. DNA가 이중나선으로 되어 있는 장점은 뭐냐면, DNA는 염기서열의 유전정보를 저장하는데 염기가 한 개라도 바뀌면 유전정보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DNA는 이중나선의 안쪽에 염기가 상보적으로 결합한 상태로 있어 염기서열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보호가 되는 거야. 유전정보가. 이중나선으로 DNA가 이중나선이라고 했지. 왜 이중나선은 장점이 뭐냐면 유전정보가 염기서열에 저장되는데 이게 안쪽에서 결합하고 있으니까 안정적이란 말이야. 그리고 보자. 이제 98페이지 제일 밑에 봐봐. DNA의 다양한 유전정보 저장. 봐봐. 유전정보는 DNA에 어디에 되어 있다고? 유줄과의 염기서열에 저장되어 있는데 이 DNA 염기서열이 다르면 저장되어 있는 유전정보도 다르다.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의 결합 순서에 따라 DNA의 염기서열이 달라져 다양한 유전정보가 저장된다. 그리고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을 갖는 4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다양한 순서로 결합하여 염기서열이 다양한 DNA가 만들어진다. 이해됐지? 야, 핵산이 있어. 유전정보를 저장하는 물질이 있어. 핵산은 뭐로 되어 있다? DNA하고 RNA로 되어 있는데 DNA가 유전정보를 저장하고 RNA가 이 유전정보를 전달 및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그리고 이 핵산을 이루는 기본 단위체가 뭐다? 뉴클레오타이드야.
근데 이거는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하고 있어요. 근데 DNA는 인산, 당이 디옥시리보스고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야. 그리고 이중나선으로 되어 있어. 그리고 단백질의 유전 정보를 저장해. RNA는 인산, 당이 라이보스고 염기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이야. 유전 정보 전달 및 단백질 합성을 많이 한다. 그리고 DNA는 이중나선인데 인산하고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당하고 결합하고 있어. 그래갖고 긴 사슬 모양이야. 그래갖고 이 사슬이 두 개가 있어. 이중나선이야. 근데 인산하고 당은 바깥쪽에 있어. 그래갖고 인산당 골격이라고 해. 근데 이거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리고 인산하고 당은 공유 결합돼 있어. 근데 안쪽에 염기가 상보적 결합을 하고 있어. 누구? 아데닌은 타이민하고만,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만. 근데 누가 더 결합이 세다? 당과 인산 사이에 공유 결합이 더 센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다 RNA가 유전 정보를 복제할 때 이 가운데 수소 결합이 끊어지면서 이 염기 서열을 갖다가 RNA가 복제하는 거야. 이해됐어? 됐지? 그러면 99페이지 한번 풀어봐. 빨리. 풀어보세요. 이해했어? 이거는? 주세요. 안 되는 거 있어? 풀어봐. 이제 물어봐.
그래서 자 보자. 1번의 뉴클레오타이드 핵산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야. 그 인산 당 연기가 1대1대1로 결합되어 있다. 그리고 DNA의 당은 디옥시라이보스. 그 다음 연기의 종류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T. 그리고 RNA의 당은 라이보스. 그리고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이 있어. U. 그리고 당과 인산은 공유 결합되어 있고 안쪽의 연기 사이에는 수소 결합. 그리고 아데닌은 항상 타이민. 그리고 구아닌은 항상 사이토신 C. 그리고 상보적 결합되어 있다. 상보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리고 1번이 뉴클레오타이드, 기억이 당, 니은이 연기. 2번에 XX0. 그리고 3번에 1번이 기억률. DNA만 해당하는 것은 디귿, 미음, 이음. 그리고 RNA만 해당하는 건 니은, 비읍, 시옷. 그리고 4번에 보자. 자, 4번에 1번이 DNA, 이중다산이니까. 그리고 당과 바깥쪽 결국에는 당과 인산이 결합되어 있다. 그리고 염기는 니은이 구아닌이라면 결합하는 염기 디귿은 사이토신이다. 그리고 자 5번에 보자. 야, 구아닌, 타이민, 아데닌, 사이토신,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아데닌, 타이민이면 뭐가 돼야 되냐? CAT, GGT, ACG, TA가 돼야 돼. 이해됐어? 이거 준수야 제대로 했냐? 잘했어. 그리고 6번에 00X 질문. 틀린 거 질문. 뭐 틀렸어? 여기서 DNA 구성 원소로 DNA 핵산은 뭘로 돼 있냐? 촘프야, 촘프. CHONP 인으로 돼 있어. 촘프야. 핵산은 촘프야. 단백질이 촌수고. 그리고 지질이나 탄수화물은 초야. CHO다. 그래서 구성 원소에 질소 있단 말이야. 질소 있다. 동그라미. 그리고 기본 단위체로 결합한 형성된 고분자 화합물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지. 맞아. 고분자 물질이야. 그리고 입체 구조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나타낸다. 아니지. 단백질의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따라 입체 구조가 달라져서 다양한 기능을 나타내지만 DNA는 뉴클레오타이드의 결합 순서가 달라져도 입체 구조는 이중나선이야.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변하면 입체 구조가 변해버려. 그러나 뉴클레오타이드는 안 그래. 이해됐지? 넘겨. 그래갖고 숙제는 103페이지까지 해오고 이제 보자. 물질의 정기적 성질 보자. 물질의 정기적 성질 보면 자 봐. 정기적 성질을 보자. 물질의 정기적 성질을 보면 자, 첫 번째. 자, 뭐로 되어 있냐? 정기적 성질에 따른 물질의 구분. 자, 물질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 원자로 구성되어 있지. 근데 원자는 뭐 있어? 원자핵과 그렇지. 전자로 되어 있단 말이야. 또 원자핵은 뭐로 되어 있어? 양성자하고 뭐로 되어 있어? 중성자로 되어 있지. 그리고 양성자가 쿼크, 다운 쿼크. 얘가 다운 쿼크야. 그리고 전하량이 얘는 플러스 1이고
얘는 중성은 0이야. 그리고 전자가 마이너스 1이야. 상대 전자. 왜? 얘가 플러스 3분의 2 전하량이 플러스 3분의 2 다운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합이 플러스 1이다. 얘는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0이라는 거야. 이렇게. 근데 질량은 누가 다 갖고 있다? 얘가 1이라고 하면 양성자가 1836배고 중성자는 한술 더 쳐서 1839배고 그러다 보니까 자 원자핵은 양성자 때문에 플러스를 띄어. 근데 원자핵의 질량을 거의 대부분 갖고 있어. 그러니까 플러스를 띄는 원자핵은 뚱뚱해서가 아니라 무거워서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여. 센터에 박혀 있어. 어? 그리고 그 주위를 누가 돌고 있다? 가벼운 전자만이 이동도 안 해. 그래서 모든 전기적 현상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다? 이 전자 때문에 일어나. 근데 전자가 아무렇게나 도는 게 아니야. 어? 일정한 궤도로 갖고 들어. 궤도로 갖고 도는데 첫 번째 껍질에 2개 들어갔어. 어? 세 번째 껍질에 8개 들어가. 그리고 만약에 11번인 이거라고 그러자. 어? 그러면 이놈을 우리는 뭐라고 해? 원자핵으로부터 얘들은 원자핵으로부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니까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해. 그래갖고 못 벗어나. 근데 가장 바깥쪽에 있는 놈은 얘는 뭐야? 인력이 제일 작아. 그러니까 얘가 벗어날 수가 있단 말이야. 어떤 누가 힘을 주거나 에너지를 주면.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자유전자. 그리고 얘들은 못 벗어나. 못 벗어나. 얘들은 못 벗어나. 요 원자핵의 속박에서 원자핵의 인력에 의해서 못 벗어나. 그러다 보니까 얘들을 무슨 전자라고 한다? 묶여있는 전자라고 하고 속박전자라고 한다. 이해됐니? 이해됐지? 봐봐. 자, 원자의 전기적 성질. 원자의 구조는 양전할 때는 원자핵을 중심으로 음전할 때는 전자가 돌고 있으며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왜? 야, 플러스를 원자는 중성이야. 왜? 플러스를 띠는 양성자 수하고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 수하고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근데 이때 봐라. 전자는 원자핵 줄을 갖다가 일정한 궤도를 갖고 돌고 있는데 이 중에 전자 중에 속박전자가 있고 자유전자가 있다. 어? 자유전자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서 있다 보니까 원자핵과의 인력이 적어. 그러다 보니까 얘는 에너지나 힘을 주면 일을 해주면 벗어날 수 있어. 그래서 얘를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해. 그리고 안쪽에서 얘에 묶여있는 전자들 속박전자라고 해. 어? 묶여있으니까 얘는 도망 못 가. 어? 인력이 세니까. 봐라. 속박된 전자는 원자핵과의 전기력에 의해 원자에 속박되어 있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한다. 자유전자는 속박된 전자가 원자 사이의 상호작용 또는 에너지를 얻어서 원자핵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물질 사이를 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를 말해. 그러니까 이게 누가 에너지를 줬어. 아니면 상호작용이 돼갖고 원자핵으로부터 벗어나. 그러면 얘는 자유전자라고 해. 자유전자가 전류를 흐르게 한다. 요거 보자. 그러면 전기적 성질에 따른 물질의 구분이 있어. 봐봐. 전기적 성질에 따른 물질의 구분이 있어. 그 뭐가 있냐? 크게 세 개로 구분해. 도체 또는 부도체, 절연체라고 해. 또는 반도체가 있어. 이
이 도체는 자유전자가 많아. 많다 보니까 전류가 잘 흐른단 말이야. 뭐 있어? 금속들, 금은구리. 야, 금은구리인데 금은이 더 전기 전도성이 좋은데 만약 구리로 왜 도선을 만들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디지나 있어도 뜯어가 버리겠지. 그러다 보니까 좀 그래도 전기 전도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구리를 쓰는 거야. 싸니까. 그리고 이제 부도체, 절연체가 있어. 얘는 자유전자가 없어. 없으니까 전류가 잘 안 흐른단 말이야. 뭐 있어? 나무, 고무, 플라스틱, 유리 같은 거. 그리고 반도체는 어떤 조건이 되면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 안 흐를 수도 있단 말이야. 흐르면 1, 안 흐르면 0. 컴퓨터가 이 기법을 쓰네? 기억 소자로 쓰지. 그러니까 논리 연산으로도 만들 수 있고 기억 소자로 쓰습니다. 얘는 뭐 어떤 조건에서는 전류가 흐르고 어떤 조건에서는 전류가 안 흘러. 그래갖고 전기 전도성이 도체보다는 작아. 그러나 부도체, 절연체보다는 높아. 그럼 봐라. 도체는 자유전자를 갖다가 매우 많아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이다. 전압을 걸면 자유전자가 이동하는 자유전자가 많다. 전기전도성이 높다. 다른 말로는 전기전도성이 높다는 것은 전기저항이 작다는 거야. 금, 은, 철, 구리, 알루미늄 등이 있고 전류가 흘러야 되는 곳에 사용한다. 구리도선. 부도체, 절연체는 자유전자가 거의 없어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물질이야. 전압을 걸면 자유전자가 거의 없다. 이동하는. 그리고 전기전도성은 낮아. 전기저항이 크다. 고무, 유리, 나무, 플라스틱이야. 전류가 흐르지 않는 곳에 안 와야 하는 곳에 사용한다. 전선 피고. 반도체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정도의 전기적 성질을 갖는다. 그래가지고 특정 조건에서 자유전자가 생겨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이야. 빛을 비추거나 열을 가하거나 특정 불순물을 첨가하면 전류가 흐르는 물질이다. 전기전도성은 도체하고 부도체의 중간이다. 그래서 14조인 규소하고 저머늄이 있다. 반도체는 반도체 소자의 원료다. 그리고 봐봐. 자, 부도체와 도체하고 부도체의 전자의 움직임 봐봐. 도체는 뭐가 있어? 자유전자가 있어. 자유전자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원자핵이 있고 있으면 야, 전류 안 흐를 때는 전자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여. 근데 무질서하게 움직여. 여러 방향으로 움직여. 근데 전화 걸어주지. 그러면 힘이 생겨. 그래서 얘가 비교적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일정한 방향. 원래 전자는 얘들아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해. 전자 이동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야. 근데 옛날 사람들이 책에다가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흔다고 써버렸어. 그러니까 바꾸기 귀찮으니까 전자는 실제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움직이지만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흔다고 약속해 주는 거야. 네? 이렇게 된다. 그래갖고 자, 도체는 전압을 걸면 자유전자는 전지의 플러스로 이동하여 전류가 흐른다. 네? 근데 야, 부도체는 뭐가 없어? 자유전자가 없지. 그러니까 부도체는 전압 걸어주지. 그러면 전자가 속박돼 있어가지고 그냥 마이너스 극이고 플러스 극이지. 그러면 얘가 그냥 속박전자가 그냥 플러스 쪽으로 이동만 하는 거야. 이동만 해. 근데 원자 핵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이렇게 배열만 좀 틀려요. 전자 이동은 없다.
그러니까 전류 안 흐르는 거야. 어? 전압을 걸어줘도 부도체는. 얘는 도체는 뭐가 있어? 자유전자가 있다 보니까 자유전자가 전압 걸어주면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흘러. 근데 얘는 자유전자가 없고 속박전자만 있지. 그러니까 속박전자가 원자핵으로부터 못 벗어나. 그러니까 전자의 움직임이 없어. 그냥 치우침만 있어. 어느 쪽으로? 얘 전자들이 플러스 쪽으로 치우쳐. 도망은 못 가. 그러니까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자유전자가 없으니까. 이해됐지? 옆에 보자. 뭐 원자핵의 구조는 뭐 알고 구조는 되고 원자는 양전할 때는 양성자와 전할 띄지 않는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의 정기적 성질의 변화는 정기적으로 중성인 원자에 속박된 전자가 자유전자가 되면 원자는 음전할 때는 전자를 잃어서 정기적 성질이 변한다. 그리고 도체하고 부도체의 차이는 뭐 도체는 자유전자가 많고 부도체는 자유전자가 거의 없다. 그리고 전기전도성하고 전기전도도는 전기전도성은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를 나타내는 성질이고 전기전도도는 이 전기전도성을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자유전자와 이온의 양에 따라 결정이 된다. 그리고 부도체에서 전자의 움직임은 부도체에 전압을 걸면 전자는 전지의 플러스 극 쪽으로 편향될 뿐 치우칠 뿐 전자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니까 전류가 안 흐르는 거야. 근데 도체는 자유전자가 있으니까 자유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니까 전류가 흐르는 거야. 이해됐어? 좀만 쉬어? 얘들아 쉬어 쉬거라. 자 보자 이제. 자 보자. 몇 페이지냐면 오늘은 거기를 간다. 자 보자. 이제 105페이지 반도체 전기적 성질 보자. 반도체 전기적 성질 봐봐. 반도체는 어떤 조건에 따라 빛을 비추거나 열을 가하거나 특정 분수분을 첨가하면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 안 흐를 수도 있다. 근데 반도체 종류가 있어.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하고 불순물 반도체가 있어. 순수 반도체는 뭐라? 반도체 같은 경우 몇 쪽이야? 14쪽인 규수하고 점원용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순수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4개야, 4개. 그래갖고 4개의 다른 원자하고 원소하고 결합할 수 있어. 그럼 여기 4개, 여기 4개, 여기 4개, 여기 4개. 순수 반도체로만 만들지. 그럼 여기에 몇 개가 되거든? 원자과 전자가 8개가 되거든. 그러면 8개를
채워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이제 자유전자가 없어. 순수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자유전자가 없어. 그러니까 자유전자가 없으니까 전류가 흘러가는 거야. 순수 반도체는. 옥텟 기축을 만족해 버리니까 옥텟 기축을 만족해 버리니까 자유전자가 없어. 그래갖고 전류가 흘러가는 거야. 안 흘러. 그러니까 소재로 못 쓰는 거야. 순수 반도체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뭘 찬 거야? 불순물을 찬 거야. 순수 반도체. 불순물을 찬 거야.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해? 도핑이라고 해. 우리가 운동선수들 올림픽에서 운동경기 뛰고 나오면 금지약물을 먹었는지 도핑 테스트 하잖아. 이거하고 마찬가지야. 순수 반도체에다가 불순물을 넣어가지고 전류를 흐르게 만드는 거. 그게 불순물 반도체야. 그 불순물 반도체가 있다. 이게 불순물 반도체야. 자, 순수 반도체는 14족으로 원자과 전자가 4개이다 보니까 이것들만 결합하지. 그러면 옥텟 규칙을 만족해갖고 자유전자가 없어. 갖고 자유전자가 없으니까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순수 반도체는 전류가 안 흘러. 그러니까 전기 소자로 못 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순수 반도체에다가 불순물을 친 거야. 갖고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켜. 갖고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게 불순물 반도체다. 그러면 불순물 반도체 종류가 2개가 있다. 2개가 있어.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가 있어. 보자. 불순물 반도체에 뭐가 있냐?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가 있어. 보자. P형 반도체는 이거야, 이거. P형 반도체는 이거야. 자, 14족에다가 몇 족을 첨가하는 거야? 13족. 동소, 알루미늄, 인dim을 추가해. 그러면 소량의 물순물이다. 야, 준세 와봐. 동소, 원자과 전자 3개야. 실리콘 4개야. 실리콘 4개야. 실리콘 4개. 실리콘 4개야. 여기에 하나가 비어버리면? 그러면 이걸 채우기 위해서 전자가 이동을 해. 그러면 양공은 이게 이걸 뭐라 하냐면 전공이라고 해. 근데 이 전자가 빠져나갔으니까 플러스가 되는 의미야. 그래서 양공이라고 해. 그러면 실제로는 전자가 이동하는데 양공도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 갖고 이때 이것 때문에 이 구멍 때문에 전류가 흘러. 갖고 얘는 전하 나르기가 실제로는 전자를 나르는 놈이 전자인데 실제로 움직이는 건 전자인데 전하 나르기가 양공이라고 해요. 갖고 양공이 있으면서 전류가 흘러. 근데 얘들아 얘는 마이너스 8보다는 마이너스 7이야. 그러다 보니까 더 플러스지. 마이너스 7이 마이너스 8보다 플러스지. 그러니까 포지티브 반도체. 포지티브가 긍정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플러스라는 뜻도 있어. 그래갖고 플러스형 반도체야. 마이너스 8보다 마이너스 7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더 플러스야. 그래서 포지티브 P형 반도체라고 그래. 그리고 이제 N형 반도체가 있어. N형 반도체는 뭐냐? N형 반도체는 이거야. N형 반도체는 네거티브라는 뜻이야. 부정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마이너스라는 뜻도 있어. 즉 마이너스형 반도체야. 14족에다가 뭘 결합하냐?
소량의 불순물로 15족을 이어버립니다. 인, 비소, 안티모니. 여기서 비소는 2대 독극물 중에 하나야. 비소가 뭐냐면 우리 옛날에 사극 보면 드라마 보면 야 사약을 받으시오 그렇지. 거기다가 비소를 집어요. 그거 먹고 피토하고 죽는 거야. 또 뭐가 있냐? 또 청산가리가 있어. 청산가리는 옛날에 간첩들이 있잖아요. 잡히면 자살용으로 이빨 어금니 하나를 빼. 그리고 거기다가 청산가리 캡슐을 갖다가 딱 한단 말이야. 연단 말이야. 갖고 잡히면 이걸 안 물어. 그러면 청산가리가 나와갖고 계급분명에서 바로 죽어버려. 비소도 독극물이야 완전히. 근데 15족을 섞으면 어떻게 되냐? 인바반 원자과 전자 5개야. 그리고 실리콘 4개야. 실리콘 4개야. 실리콘 4개야. 실리콘 4개야. 전자가 하나 남아버리네. 이번에는. 그러니까 자유전자가 생기는 거예요. 즉 이때 N형 반도체에서 전하 나르기는 누구다? 전자야. 그러면서 자유전자가 있으니까 전류가 흐르게 돼요. 근데 마이너스 8보다는 마이너스 9가 더 마이너스지. 그래서 네가티브 반도체를 해갖고 마이너스형 반도체를 해갖고 N형 반도체라는 거야. 이해됐어? 이렇게 순수 반도체는 전류가 안 흘러. 옥텟기축 만족해버리니까 전류를 흘러줄 물질이 없단 말이야. 근데 여기다가 순수 반도체에서 소량의 불순물을 넣으면 전류가 흐르게 돼. 이걸 불순물 반도체라는데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가 있는데 P형 반도체는 플러스형 반도체나 14족에다가 13족 붕소, 알루미늄, 인중을 넣으면 양공이 생겨. 갖고 양공 때문에 전류가 흐른단 말이야. 그래서 전하 나르기가 양공이고 전류 흐른다. 근데 N형 반도체는 14족에다가 15족이 인, 비소, 안티모니를 찍어요. 그러면 전자가 하나가 남아. 갖고 전하 나르기가 전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전류가 흐를 수가 있다는 거야. 이게 불순물 반도체야. 자 보자. 불순물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에다가 불순물을 첨가하는데 이 과정을 도핑이라고 해. 그래갖고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킨 반도체로서 전류가 흐른다. 순수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가 모두 공유결합하고 있어 자유전자가 매우 적다. 그러다 보니까 전압을 걸어도 전자가 속박되어 있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전기등성이 낮다. 근데 여기다가 15족인 인을 첨가하면 규소에 원자과 전자가 5개인 인을 첨가하면 4개의 전자가 공유결합하고 전자 1개가 남아. 그래서 전압을 걸면 남은 전자는 자유전자가 돼서 자유롭게 전류가 흐른다. 근데 이 순수 반도체에다가 13족인 원자과 전자가 3개인 붕소를 첨가하면 공유결합에 전자가 1개가 부족해 빈자리가 생기지. 이 빈자리를 우리는 양공이라고 해. 그러면 양공을 채우려고 전자가 이동을 해. 그 전압을 걸면 전자가 빈자리를 채우면서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래서 이걸 P형 반도체라고 해. 그리고 옆에 보자. 자, 반도체 보충자리에 보면 소사의 제조는 지각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규산형 광물에서 얻은 규소로 웨이퍼를 만들고 이 웨이퍼 위에 전자 회로를 그려가지고 반도체 소자를 만든다. 그리고 보자. 반도체의 특징과 소자의 특징과 활용 보자. 반도체 소자의 특징과 활용이 있어. 제일 먼저 다이오드가 나온다. 다이오드는 뭐냐? 우리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붙여.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하고 우리가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붙여가지고 P형 접합 다이오드라고 하고. 그러면 얘는 무슨 작용을 하냐? 무슨 작용을 하냐? 얘가 정류작용을 하냐? 정류작용.
정류작용은 교류를 뭘로 바꾼다? 직류로 바꾸는 거야. 교류를 뭘로 바꾼다고? 직류로 바꿔. 우리 집에 쓰는 거는 봐봐. 이거다. 우리 집은 병렬 연결되어 있고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교류야. 얼터너티브 교류야. 근데 스마트 기기 같은 데는 요 일정한 전압을 원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 직류가 필요해. 직류는 전류의 세기도 안 변하고 방향도 안 변해. 한 방향으로만 흘러. 다이렉트 커런트야. 직류야. 이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게 정류장, 다이오드의 역할이야. 어떻게 하냐? 봐봐. 제일 먼저 얘를 갖다가 순방향 전압을 걸어준다. 순리대를 걸어준단다. 아까쯤에 그러면 아까쯤에 PN 접합 다이오드가 P형하고 N형 반도체를 접합했어. 근데 P형이 플러스형 반도체, N형이 마이너스형 반도체를 했지. 플러스 그게 연결했어.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그게 연결했어. 그럼 여기에 플러스 전화가 모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전화가 모여. 순리대로 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전화 나르기가 뭐야? 양봉이지. P형 반도체는. 근데 N형 반도체는 전화 나르기가 전자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봐라. 플러스니까 청력작용이. 그러면 양봉은 이쪽으로 이동한다. 요거 여기도 전자도 여기 마이너스니까 청력작용해서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해. 갖고 전자가 접합면을 통과한단 말이야. 갖고 전류가 흐른단 말이야.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이쪽으로 흐른단 말이야. 순방향에 전화 걸어주면 전류 흐른다. 근데 역방향 걸어주지. 역방향은 전류가 안 흘러. 이거는 역방향은 플러스를 마이너스에 연결해버리고 마이너스를 플러스에 연결해버리고 P형이 플러스인데 이걸 마이너스에다 연결해버린다.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전화가 보이고 여기에 플러스 전화가 보여. 그러면 여기에 양봉이 있어. 전화 나르게. 여기는 전자가 있어. 근데 얘들이 여기서는 인력작용하니까 양쪽으로 벌어지고 말아. 쫙 벌어지고 말아. 그래갖고 가운데를 못 통과해.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이때는 전류가 안 흘러버린 거야. 가운데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접합면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때는 쫙 벌어지고 끝나버려. 양쪽으로. 그래갖고 전류가 안 흘러. 그러면 순방향일 때는 전류가 흘러. 역방향일 때는 전류가 안 흘러.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뭘로 바꿔버려? 봐봐. 이 교류를 플러스 방향만 통과시키는 거야. 플러스 방향만 통과시켜. 이렇게 돼요. 그래서 교류를 뭘로 바꾸는 거야? 직류로 바꾸는 게 정류작용. 다이오드의 역할이야. 이해됐어? 정류는 뭐라고?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거야. 근데 순방향 전압은 P형 반도체 플러스를 플러스 극에 연결하고 마이너스 반도체인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극에 연결하고 그러면 얘는 전류가 흘러. 근데 역방향은 플러스를 마이너스에 연결해버리고 마이너스를 플러스에 연결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쫙 벌어지고 끝나버려. 가운데에 접합면을 통과 안 해. 그러니까 전류가 안 흘러. 순방향은 전류 흐르고 플러스 방향은 전류 흐르고 마이너스 방향은 전류 안 흘러.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려. 플러스만 통과시킨다. 그래갖고 교류를 뭘로 바꿨어? 직류로 바꾼다. 다이오드의 역할이다. 다이오드의 역할은 뭐라고? 정류작용이야. 자,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결합한 소자로서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정류작용을 한다. 즉, 교류를 갖다가 직류로 바꾸는 부품으로 충전기의 어댑터였지. 우리 노트북 있지? 이거. 이게 어댑터야. 교류를 뭘로 바꿔? 직류로 바꿔.
갖고 충전한단 말이야. 스마트 기기에 많이 써. 그리고 이제 다이오드 중에 발광 다이오드가 있다. 발광 다이오드는 뭐야? 말 그대로 LED야, LED. 발광 다이오드는 뭐야? 발광 다이오드는 LED야.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스스로 빛을 내는 다이오드란 뜻이야. 갖고 야, 요새는 이제 백열 전구가 열효율이 10%밖에 안 된다. 그런데 형광등이 이제 20-30%로 나와. 그러니까 백열 전구에서 전구가 형광등으로 바뀌었어. 근데 LED가 60% 정도 된다. 그렇고 이제 LED로 갈아타지. 전부 다 LED야. 요새 에너지 효율 좋기 때문에. 근데 이게 LED가 뭐냐? 전류가 흐르면 빛을 방출하는 소자로서 첨가하는 원소에 따라 빛의 색이 달라. 갖고 빨로 초마. 야, LED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있지. 이 세 색만 있으면 모든 색을 다 넣을 수 있어. 이해됐지? 그래갖고 각종 영상 표시 장치, 디스플레이, 조명 장치에 쓰인다. 그리고 뭐가 있냐? 또 LED 중에 OLED가 있어. 오거닉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고 해. 유기물로 만든 다이오드를, 갖고 이게 우리 핸드폰 화면의 액정이 OLED야. 액정이 핸드폰 화면의 액정이 뭐라고? OLED야. 야, 전류가 흐르면 유기물 자체에서 빛을 방출하는 소자로서 얇고 가벼운 특징이 있다. 얇아서 휘어지게 만들 수 있어. 그래갖고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또는 조명이다. 그리고 트랜지스터가 있어. 트랜지스터는 야,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세 개를 붙여버린 거야. 종류가 뭐였냐? 트랜지스터는 두 개가 있어. 뭐가 있냐? PNP가 있고 NPN이 있어. 불순물 반도체를 세 개를 붙여버리는 거야. 갖고 무슨 작용을 하냐? 얘는 증폭작용. 그리고 증폭작용하고 뭘 하냐? 스위치 작용. 전류나 전압을 키워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스위치 작용. 전류를 흐르게 할 수도 있고 안 흐르게 할 수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논리 연산 효율을 만들 수 있어. 자, 최초의 컴퓨터가 뭔지 아냐? 애니악이라고 있어. 근데 얘가 크기가 얼마 정도 되냐면 2층 집만 했어. 그렇게 컸어. 근데 성능은 전자계산기 수준이란 말이야. 근데 왜 컸냐면 트랜지스터 역할을 하는 방전관이, 진공 방전관이 있단 말이야. 이게 몇천 개가 있어. 근데 이게 진공 방전관이 트랜지스터, 이만한 트랜지스터로 바뀌었어. 그래서 컴퓨터가 확 줄어버린 거야, 크기가. 그리고 성능이 향상되고, 빨리 더. 트랜지스터야. 트랜지스터는 뭐라고? 자,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복합적으로 결합한 소자로서 증폭작용, 전류 전압을 키우는 거, 스위치 작용, 전류의 흐름을 스위치 작용하여 전류의 흐름을 제어했다. 그리고 소비 전력이 작아진다. 전자제품의 성능이 향상하고 소형화에 기여했다. 트랜지스터가. 그리고 집적회로가 있어. 집적회로는 뭐야? 매우 많은 트랜지스터나 다이오드 등을 하나의 칩으로 작게 만든 것으로 회로 사이 거리가 짧아서 신호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저장하는 디지털 기기다. 옆에 보자. 보충자료에 보면 정류작용이 있어. 정류작용은 뭐야? 누가 한다? 다이오드가 한다. PN 적합 다이오드가 한다. 전류를 방향이 계속 바뀌는 전류를 교류라고 하는데 전류의 방향이 한 방향인 거는 직류야. 다이오드를 이용하면 교류를 뭘로 바꿀 수 있다? 직류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
결을 직류로 바꾸는 게 정류작용이야. 근데 누가 한다고? 다이오드가 한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정류작용은 어디에 활용될까? 가정에 공급되는 게 교류야. 교류면 교류이고 스마트 기기 같은 전자제품은 대부분 직류를 사용해. 그러다 보니까 전자제품 내부에는 정류작용을 하는 부품이 필요하다. 그리고 트랜지스터의 역할이 증폭작용하고 스위치작용이지. 증폭작용은 회로의 전류나 전압의 크기를 크게 하는 거. 스위치작용은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는 작용으로서 전류를 흐르게 하거나 흐르지 않게 조절해가지고 논리 연산 회로를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직접 회로는 정해진 기능을 수행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MCU나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인 마이크로 프로세서 MPU 장치가 있다. 연결. 그리고 봐. 자, 106페이지 보면 다이오드의 정류작용이 있다. 다이오드는 연결된 회로에서 전류가 한 방향으로 흐르는데 이걸 정류작용이라고 한다. 다이오드가 연결되지 않는 회로는 전구와 전지가 연결된 회로에 전구의 전지극을 바꾸어 연결해도 전구에 불이 켜진다. 이거는 근데 다이오드가 연결된 회로에는 전지의 극에 다이오드를 반대로 바꾸어서 연결하면 전구에 불이 안 켜져. 이렇게 순방향 연결하면 P형 반도체를 플러스 극에, N형 반도체를 마이너스 극에 연결하면 순방향 전압이 걸려가지고 전류가 흘러. 근데 역방향으로 연결한다. P형 반도체를 플러스를 마이너스 극에 연결하고 N형 반도체 마이너스를 플러스 극에 연결해. 그러면 전류가 안 흘러. 이게 다이오드의 역할이다. 즉 봐라. 다이오드는 전류가 들어갈 수 있는 입구와 나올 수 있는 출구가 있어. 전류가 출구로 들어가게 되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즉 전지의 플러스 극을 다이오드의 입구에 연결하고 전지의 마이너스 극을 출구에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고 전지의 다이오드를 반대로 바꿔서 연결하면 전류가 출구로 들어가지 못하므로 회로에는 전류가 안 흐른다. 이해됐지? 이게 다이오드를 순방향 연결하면 전류가 흘러. P형 반도체를 플러스 기, N형 반도체를 마이너스 기 연결하면. 근데 역방향 연결하면 전류가 안 흐른다. 그리고 보자. 물질의 전기적 성질을 활용하는 거 보자. 첫 번째, 물질의 전기적 성질의 활용은 봐봐. 일상생활에 볼 수 있는 여러 제품은 물질의 전기적 성질을 응용한 소재로 만들어져 있다. 특히 첨단 기술 제품은 도체, 부도체, 반도체 소재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물질의 전기적 성질의 활용에 피레침은 건물에 번개가 맞았어. 그러면 전류가 건물 내로 흐르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피레침은 도체로 만들어 갖고 땅 속으로 연결되어 있어. 갖고 전류를 땅 속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갖고 전류가 건물 내부로 안 흐른단 말이야. 봐봐. 피레침 끝부분을 도체로 만들어. 그래갖고 번개의 전류가 안전하게 땅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우리 또 뭐 있냐면 정전기 주유소 가면 정전기 방지 패드가 있어. 이것도 도체야. 왜 그러냐면 정전기 일어나고 불 붙어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주유하기 전에는 정전기 방지 패드에다가 손을 대는 거야. 갖고 정전기를 없애는 거야. 이거 도체다. 정전기 방지 패드를 손으로 접촉하면 손에 있던 전자들이 정전기 방지 패드로 이동한다. 그리고 또 스마트폰 터치 장갑의 끝부분에는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전도성 실이 있다. 우리 있잖아. 장갑 끼고 스마트폰 누르지. 그러면 안 누르잖아. 근데 스마트폰 터치 장갑을 하면 끝부분에 실이 있어가지고 전도성 실이 있어갖고 눌러지는 거야. 그리고 절연 장갑은 전기 작업 중에 사람에게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부도체로 만든다. 그리고 반도체 기판의 코팅 물질은 반도체 소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신호를 차단하기 위해 부도체로 만들어. 그리고
센서 내부의 반대체 소자는 외부 변화에 따른 전기 전도도의 변화를 감지한다. 그래서 반도체를 만든다. 그리고 반도체를 보호하고 동시에 빛을 특화시키기 위해 투명한 강화 유리로 되어 있는 거, 태양전지가. 그리고 얘는 부도체야. 근데 태양전지는 빛을 받으면 전압이 발생하고 전류가 흐르지. 이거는 반도체로 되어 있다. 그리고 컴퓨터의 노트북에 반도체를 보호함과 동시에 화면을 보호하기 위해 투명한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투명 강화유리는 부도체다. 그리고 반도체 소자를 이용하여 손가락에 미세한 전류를 감지하고 LED를 통해 빛이 방출되는 것은 반도체다. 그리고 손전등에 봐봐 전선을 통해 반도체에 전류를 공급한다. 이건 도체야.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반도체를 보호하고 전류가 외부로 흐르는 걸 방지하는 것은 부도체야. 그리고 LED를 통해서 빛이 방출되는 건 반도체다. 그리고 올라와봐. 또 옆에 보충자료 봐봐. 보충자료에 뭐가 나왔냐? 자, 물질의 전기적 성질을 활용한 첨단 기술. 야, 자율주행 장치, 반도체 센서가 주변을 인식하여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인공지능 장치, 반도체 칩이 음성 인식과 번역 등을 처리하고 디스플레이는 LED와 같은 반도체 소자가 정적 신호를 빛으로 변환한다. 스마트 기기에는 부도체로 제품을 보호하고 반도체로 빛을 내거나 통신하고 USB 수신기는 반도체로 통신한다. 107페이지 한번 풀어봐. 오늘은 10시 20분에 끝내줄게.
그랬어? 자, 보자. 1번에 전기력, 2번에 자유전자, 3번에 순수반도체, 4번에 공유결합, 5번에 세개, 그 다음 6번에 N형 반도체, 그 다음 7번에 다이오드, 8번에 발광다이오드, 9번에 부도체, 10번에 반도체, 그리고 1번에 도체, 반도체, 부도체, 도체, 반도체, 부도체, 그 다음 2번에 공 XX, 그 다음 3번에 X0X, 4번에 증폭 스위치, 그 다음 5번에 XX0, 그 다음 6번에 디귿 리을이야. 필해침은 도체고, 절연장갑은 부도체고, 스마트폰 터치 장갑은 도체고, 반도체 기판의 코팅 물질은 부도체야. 그리고 여기 뭐 111페이지까지 풀고, 자 보자. 이제 또 조금만 하고 끝낼 거야 오늘. 자, 시스템하고 상호작용 보자. 124페이지 봐봐. 자, 지구 시스템이 뭐냐? 이거 개야, 개. 한국말로는 개야. 근데 뭐냐면 두 가지 이상의 구성 요소와 그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으로 조화롭게 이루어가는 체계를 갖다가 우리는 뭐냐? 개라 그래. 개는 그 구성 요소 자체도 개일 수 있어. 알아?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보자. 보면 이제 지구 시스템 보자. 시스템이 한국말로는 개야, 개. 개는 뭐라고? 자, 여러 구성 요소가 모여서 상호작용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체계야. 두 개 이상의 구성 요소 돼 있어야 돼. 옆에 봐라. 개는 뭐라고 나오냐면 시스템은 두 개 이상의 구성 요소가 모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집합체야. 시스템은 여러 개의 작은 시스템으로 구성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태양계는 태양계는 뭐야? 우리 태양이 지구가 속해 있는 계지. 태양계는 뭐로 돼 있어? 항성인 별과. 별은 항성이야. 우리 지구 별이야, 아니야? 아니야. 별은 스스로 빛을 내야 돼.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우리 단지 태양의 빛을 반사할 뿐이잖아. 갖고 항성인 태양과, 그리고 행성은 구형으로 생겼고 자기 지배적인 천체야 돼. 자기 중력장 안에는 마음대로 돌려야 돼. 그리고 행성은 항성주의를 공존하지. 또 위성이 행성주의를 공존해. 그리고 소행성, 해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 태양계는 봐라. 태양, 행성, 위성, 소행성, 해성 등의 여러 천체들이 서로 중력으로 유지되는 역학적 시스템이다. 그리고 지구 시스템은, 우리 살고 있는 지구 시스템은 뭐로 되어 있어? 자, 땅, 물, 공기, 생명체 등의 여러 구성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으로 태양계라는 더 큰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다. 그러면 지구 시스템은 뭐로 되어 있냐? 야, 땅을 직권, 물이 있는 곳을 수권, 그
다음에 공기가 있는 것을 기권, 생명체가 살고 있는 것은 생물권이야. 그리고 여기다가 뭐까지 포함시킨다? 우주, 밖에를 외권이라고. 보통은 이렇게 하거나 외권까지 포함시킨다. 그럼 보자. 자, 첫 번째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보자. 자,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으로 구성된다. 하고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을 동물, 식물, 미생물을 생물권이라고 해. 그리고 지구 표면과 지구 내부는 암석과 토양을 우리는 합해서 직권이라고 해. 그리고 대기 밖의 우주 공간을 우리는 태양, 달, 지구, 자기장 등을 외권이라고 해. 그리고 기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으로서 질소, 산소, 수증기 등이 있다. 그걸 기권이라고 해. 그리고 수권은 지구에 범퍼하는 물 모두를 포함해갖고 수권이라고 해. 해수, 빙하, 지하수, 강과 호수 등을 포함해서. 오늘 여기까지 해? 빨리 보내줄게. 가도 됩니다. 가겠지. 뭐 먹고 있대? 식구들? 빨리 가. 오늘은 빨리 보내줄게. 그리고 토요일 날 오고. 네? 아니 모레. 네 몇 시에 오고 있거든? 네가.